하나만 할 거여서 그거 하나만. 나머진 그려도 돼서. 그거 알아들었어? 성민아 괜찮아? 어제 마지막에 그 지점 찾는 거. 안 해왔어? 그냥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하고 그러고 오늘 거 역함수랑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 할게요. 18번이야 18번. 이거가 그래도 나름 그 좌표까지 찾아야 돼서 좀 어렵고요. 그냥 한번 그려보시는 거 추천하고, 지금 오늘 거 뒤에 더 달아줬지? 달아줬을 거고. 네, 잠시만요. 어딨지? 아, 이거 다 버려야겠다. 안녕 재우야. 어제 거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봤어? 응. 잘 모르겠어. 일단 그거 하나만 일단 먼저 다시 할 거고. 희호야 아까 봤어? 뭔 말하는지 알지? 마지막 거. 그거 알아들어? 그냥 한 번만 더 할게. 그거 직접 한번 그려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18 이거요. 일단 식이 fx 식이 하나씩 뭐 3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거 써있고,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 써있어요. 그때 0에서부터 x 값이 3분의 1 사이, 그 다음 두 번째가 3분의 1, 그 다음 옆에 2분의 1, 그 다음 2분의 1, x 값이 1 사이. 그래서 fx 그래프부터 똑바로 하나 그려놔야 되는데, 일단 fx 하나 가지고 두 번 그릴 거니까 일단 좀 크게 그릴게요. 이거 하나 하면 거의 다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곡선 문제 빼고는 다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일단 지점 찾는 것까지 다시 꼭 해줘야 돼. 3분의 2 여기 이렇게, 그 다음 절반 이렇게 놓을 거고, 여기다 1 놓을 거고, 그때 여기 좌표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식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 여기에서 요 범위값 우리가 값 대입하시면 값이 여기 1 시작점 맞고요. 2분의 1 여기 넣어주시면 값이 절반 2분의 1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래프 이렇게 하나 더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 요건데, 여기에서 기울기 조금 다르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요. 지금 저거가 fx다 라고 써있는데, 이때 우리가 y는 f.fx 여기까진 그림은 그려야 돼. 그림 모양까지 하는 거는 많이 했어요. 좌표 찾는 게 어려워서 다시 하는 거야. t 해가지고 우리가 t는 fx 이거씩 하나 놔둬주고, 그 다음 y는 ft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꼭 놔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x에서 t로 연결하시고 그 다음 y까지 연결할 거다. 그래프 모양 어제 거 다시 하는 거야. 뭐 필기 돼 있으면은 그냥 거기까지는 차근차근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식 하나 한 범위 0에서부터 3분의 1까지 갈 거야. 그 다음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갈 거고, 그 다음 2분의 1에서 값이 1까지 갈 거야. 이렇게 한 지점씩 할 건데, 요때 얘 0에서부터 1까지 올라가죠. 0에서부터 1까지 올라간다. 이거 하나 적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3분의 1에서 2분의 1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요만큼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선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 여기까지는 0까지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 y 저 지점에다가 대고 우리가 그래프 모양 따와야 돼. 0에서부터 1까지 요 모양 그대로 다 그려줄 거야. 그대로 그려줘. 이렇게 그랬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헷갈리니까 y좌표값 적어달라 해서 0, 1, 2분의 1, 그 다음 0 이렇게 꺾이는 점마다 적어놔. 요게 1단계야. 그리고 두 번째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 갈 거야. 1에서부터 2분의 1 시작점과 끝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시작점 끝점 맞춰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0에서부터 2분의 1 이렇게 여기까지. 희호야 프린트 있지? 줬지 아까. 그 다음 마지막 거 2분의 1에서부터 0까지 갈 거야. 요대로 갈 거예요. 그럼 그래프 모양이 요 모양이야. 여기가 시작점이야. 그래서 시작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점이 2분의 1, 그 다음 1, 그 다음 0 이렇게 된다. 요걸로 그래프 개형까지는 무조건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f.fx 그릴 거예요. f.fx. 그래서 그 그림 그릴 때 똑같이 우리가 어디랑 어디 보는 거야? 여기 x랑 여기 y 보겠다. 여기 보시면서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려주면 0에서부터 3분의 1. 아이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줘. 그래프 개형 그렸어요. 저 모양 따온 거야. 저 안에. 오케이? 여기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이대로 올려주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올렸다가 내려가. 이렇게. 여기 형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차이 있을 거야. 차이 있어요. 여기 지점이 2분의 1. 여기까지 요만큼 부분에다 얘를 밀어 넣은 거랑 요만큼 부분에 밀어 넣은 거 여기 정확히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기울기 찾아서 원래 꺾인지 안 꺾인지 따로 찾아야 돼.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여기에서 2분의 1이라는 지점하고 교점좌표 요대로 찾아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때 어제 하던 거대로 꼭 해줘야 돼. 그때 요 그래프 모양은 그대로란 말이야. 그럼 다른 건 없어. 비율이 그대로여야 돼. 비율만 그대로야. 비율만. 길이는 몰라. 지금 그때 첫 번째 요 모양 그대로 따왔으니까 요 모양 기준으로 볼 때 2분의 1이랑 우리가 만나지는 지점들 찾아달라는 거야. 여기랑 여기요. 이렇게 그 문제 풀 건데 요만큼을 기준을 1 이렇게 잡으시면 여기 교점이 2분의 1이지. 그럼 얘네는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죠. 2대 1. 길이비가 2대 1이야. 그래서 길이가 2대 1이다. 그래서 2대 1 이렇게 돌려주면 길이값이 몇이어야 돼? 절반이니까 6분의 1이어서 왼쪽으로 가시면 6분의 1 된다. 이 지점 찾아야 돼. 얘가 제일 쉬워. 찾는 게. 그 다음 지점이 어딘지 여길 찾아야 돼. 여기. 그때 원점을 지나가고 있는 정비례 함수야. 정비례 함수.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넣을 때 값이 1까지 늘었어. 그럼 2분의 1까지는 이걸 절반 늘죠. 그래서 여기가 6분의 1 지점이야. 원래 그래프 갖고 비율 찾아야 돼. 그럼 요건 큰 거를 1로 두셨을 때 요만큼이 6분의 1이야. 그럼 이게 6으로 두셨을 때 얘가 1이겠지. 6일 때 1이야. 그럼 요만큼을 6으로 놔주시면 요만큼이 1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6에 대응되는 게 3분의 1이니까 1에 대응되는 게 몇이야? 18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18분의 1 길이를 좌표로 넣어주면 돼. 요 지점 이렇게 찾아야 돼요. 오케이? 어제 봤으니까 좀 나을 거야. 한번 봤어서. 그 다음 요 지점은 하나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 하나 체크하시고요. 요 지점 찾으셔야 돼요. 요 지점. 여기는 모양 어디에 따왔어? 요 모양만 따왔어요. 그래서 요 모양 갖고 그려낸 거니까 요 모양에 맞춰서 봐야 돼. 요 모양만 떼서 그린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지금 다음에 대해서 저 모양에서 2분의 1에서부터 0까지잖아. 요만큼 비율을 1로 볼 거야. 1. 그럼요. 여기에서 요 지점값이 우리가 비율이 몇 대 몇인 찾을 거야. 그럼 여기가 요만큼은 6분의 1, 요만큼은 1 이렇게 볼 거야. 다시 요만큼이 2분의 1, 요만큼이 6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 1로 돌려주면 요만큼이 몇이야?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정수비로 바꿔줘. 비율을. 3대 1이요. 3대 1. 저 정수비 써줘야 돼. 그럼 얘네가 정수비 3대 1이다.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3대 1. 그럼 우리가 요만큼 길이가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대해서 3으로 인정했으니까 1에 대한 비율이 몇이야? 6분의 1이 된다. 1에 대한 비율이. 그럼 1 길이가 6분의 1이니까 1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6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지점 찾을 수 있다. 이렇게요. 모양만 떼온 거여서 그 모양에다가 맞춰서 비율 봐야 돼. 그럼 좌표 다 넣어줘. 지금 자기 그리던 거에서 마무리 해주세요. 그러고 지우고 그 다음 거 할 거야.
관점은 똑같아. 그래프를 안 그릴 뿐이지 우리가 여기서 치환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t라고 둘 수 있는데 지금 이때 요 fx라는 건 fx식만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x 빼기 3에 완전제곱에다가 옆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달리지. 그래서 우리 fx식은 반드시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걸 치환할 때 t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치환하시면. 그럼 이때 우리가 GT라는 식으로 식을 접근하시면 되고 그때 GT에 대한 식은 우리가 여기 관점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로 묶고 T제곱 옆에 마이너스 2T 그다음 옆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다음 식은 마이너스 2 그다음 옆에 T 빼기 1의 완전제곱 플러스 2 플러스 K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가짜 T축 그려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축으로 T는 값이 1이다 이게 잡혀있는 거야. 그럼 그때 3이란 관점은 조금 더 옆에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최대값은 우리가 Y좌표로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3,10을 지나간다. 이대로 읽으시면 답 처리된다고.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우리 3,10을 지난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K값이 나오겠다. 3 대입할게요. 아무 데나 대입해도 돼. 나 요따 대입할게. 요따 대입하시면 값이 2가 돼서 마이너스 8, K-6 값이 10이구나. 그래서 K는 16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K는 16. 그 다음 20번 갈 거고요. 20번 형태가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20번. 자, 일단 2차 함수라고 써있고 가번에서 조금 크게 줬다. F0하고 그 다음 F2 값이 얘가 0이에요. 여기까지 알려줬어. 그랬을 때 나번식은 우리가 fx 빼기 그 다음 옆에 6, x 빼기 2 요 값은 값이 0이다. 이렇게 써있어. 지금 그때 그럼 첫 번째 2차 함수니까 다음 fx식이란 거는 우리가 반드시 ax, x 빼기 2 다음 식이 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요 부분을 요따 대입해 줄래. 그러고 x 빼기 2로 인수분해 걸어 줄래. 그럼 다음은 a 여기 x 들어가고요. 옆에 빼기 6은 값이 0이다. 여기까지 적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2차 함수니까 a 값은 당연히 0이 아니다 써 있는 거야. 네. 이렇게. 그랬을 때 얘네 실근 개수가 한 가지래. 여기에서 이미 한 가지가 가졌어. 한 개. 그럼 여기도 똑같이 극은 그대로 가져야지. 따라서 a 값은 3이다. 여기까지 쓸 수 있어. 그래서 fx식이 우리가 3x, x 빼기 2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때 여기에서 자 봐봐. 2차 함수 갖고 합성하는 내용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유형 자체 설명드리면. 그때 우리가 아까 그림 잘 그렸다고 요 그림을 자 봐봐. 여기에서 그림에 심취해가지고 그냥 그림만 계속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꼭 해봐줘야 돼. 진짜로. 0, 2 여기까지 그래프 하나 그릴 거고 이거 2차 함수니까 축하고 꼭지점 살리는 게 맞아. 그래서 3x제곱 옆에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1까지 잡아주고 마이너스 3 밖으로 띵거줄 거야. 그런 값이 여기에서 1을 축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린 개형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때 아쉽지만 여기가 1, 마이너스 3이다. 꼭지점 잡을 수 있어. 맞지? 지금 그때 여기에서 문제 방향성을 얘기해보면 지금 fx에 대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좌표의 의미는 지금 꼭지점의 y좌표랑 똑같잖아. 그래서 사실 식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 식 처리가 맞을 거라고. 왜?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꼭지점 한 번밖에 없는 지점에 주목하게끔 식이 써 있어. 그 지점 말고 다른 거면은 다른 처리를 해야 돼. 반드시.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내가 그림만 잘 그려. 그래서 내가 이걸 그림 갖고 한번 해줄게. 그림 갖고 하고 그림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그릴 거야. 아까 그래프 그리려고 해. f.fx 할 거니까 우리가 f 안에 있는 요 fx 요 부분 안에 거를 우리가 치환해가지고 t는 요 형태로 보는 거잖아. 그럴 때 x 값이 t로 연결하고 그 다음 이거 y 값으로 연결할 거야. 만약에 그래프 개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쉬워요. 이거 딱 답만 맞추려는 거 아니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진다 볼 거야. 곡선 하나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 곡선 둘 해서 잘라서 그릴 거야. 그래프 그릴 때. 자,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값이 어디까지? 1까지. 그때 갈 때 t값은 우리 무한대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온 거야. 어디까지 내려와?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와.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 그래프 개형 그리려고 하는 거야. 개형. 자, 그 다음 1의 값에서 무한대까지 쭉 밀고 나갈 거야. 1에서부터 무한대.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쟤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우리가 밀어줘야 돼. 범위를. 그래프 개형 그리려는 개형 그릴 거예요. 개형. 제가 그릴 거야.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다시 요 범위 갖고 y에 대해서 분석할 거니까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갈 거야. 여기 오른쪽에 끝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3까지 갈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있어. 마이너스 3. 그럼 그래프 개형을 요대로 여기까지 그리면 돼. 여기까지. 그래프 모양.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그러고 다시 마이너스 3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요 지점 똑같이 여기의 시작점, 여기의 끝점. 이렇게요. 반대로 그려야 돼.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 그래프 개형을 이제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려주면 되는데 어디 지점을? 여기 1 지점을 끊기는 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1 지점에서 끊겨요. 그때 여기 갖고 우리가 그래프 개형 요 모양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요 모양 우리가 그려주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1에서부터 무한대. 요 모양. 지금 잘못 그렸죠? 예, 요 반대죠. 이렇게. 그 다음 요 모양 왜 이렇게 그렸지?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모양 이대로 그리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요 지점이 마이너스 3인 게 맞거든? 이거 y좌표값 넣어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3이잖아. 꼭지점 모양이. 아까 y좌표 쓰자고 하던 거. 그 다음 여기에서 값 대입하시면 이렇게 값이 공유돼. 당연히 요 지점 똑같이 가져가니까. 그때 요거는 여기 지점이 x는 1 같고 우리가 처리한 거거든? 그랬을 때 그래프 개형은 모양이 요 모양이 맞아. 그랬을 때 요 마이너스 3과 만나는 지점 여기랑 여기를 찾기 위해서 유지한 들어. 합성함수 식을 작성해가지고 처리해야 돼. 어차피 방정식처럼 우리가 합성함수 하시고 그 다음 저거랑 연립해서 그 교점으로 찾아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저기가 마땅치가 않아. 저 지점을 찾을 수가 없다. 요 지점을 여기에서 찾아보려고 해줘야 돼. 찾아보려고. 본인들이 문제 푸실 때 꼭 개형 그려놓고 왜 개형으로 하지 않는 게 좋은지 봐야 돼. 반드시. 요거가 그래 요걸 축으로 해가지고 왼쪽하고 오른쪽 의미가 있어. 오케이. 맞아.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곱한 곱값 구할 거야. 합값 구하라고 하면 얘네가 같이 축이 x는 1이니까 1 곱하기 2 하면 2가 나오는 게 맞거든. 그니? 그런데 지금 곱값 처리할 거라서 정확한 지점값 계속 찾아야 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불편한 계산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은 우리가 다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다음 식으로 처리해야 되고 식으로 처리할 건데 저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f.fx 요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요걸로 보셨을 때 우리가 합성함수 하실 때 요 동그라미 얘 안에 있는 요 정역을 그냥 봐. 그냥 동그라미로 봐. 그럼 어떤 값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3 돼? 여기 이 원래 그래프 보시면 반드시 1값 돼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식 처리 관점이 맞는데 이걸 식을 2차에다 2차 넣어가지고 합성하시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시면 그냥 엄청 멀리 새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합성 2차에서 2차 함수여서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우리 f1 값이 어떤 값을 x로 해야 되는지 이걸 다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여기 안에 분홍색 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3x x-2 저거요. 3x x-2 다음을 이렇게 본다. 그래서 값이 3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두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합값 아까 말씀드렸죠. 합값도 볼 줄 알아야 돼. 합값 2 나와요. 합값 2. 합값은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구할 수 있는 게 맞아. 맞아. 그리고 그래프로 구해가지고 여기 비율 찾으시면 되는데 이거 비율 찾기 엄청 힘들어. 여기 45인가 나오거든. 값이. 그래가지고 이거 찾으려고 하면은
찾아보면 좋아요. 찾아보면 얘가 낫다고 생각할 거야. 2차 함수에 대해서 특수적 조금만 더 어렵게 가자. 여기만 조금 더 어렵게.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F 조금만 더 바꿀 건데 다음 값이 요 값이 0이다 이렇게 써 있어. 문제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아까랑 똑같이 여기 안에 요 자리에 세모라고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2차 함수에서 0으로 언제 값을 갖는지 찾을 수가 있어. 0하고 2에 대해서. 그래서 fx 값이 언제 0인지 그 다음 fx 값이 언제 2인지 이걸로 문제 풀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지금 요 지점들 다 찾겠다는 거야. 여기 이렇게요. 4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나온다고. 저거 옆에 것까지 써놓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나와. 저거 아니면 요거 나와. 2차 함수 갖고 합성 문제 그 합성을 그 함수한테 다시 걸 때 왼쪽 아니면 오른쪽 나와요. 그래서 이거 분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역함수 돌아갔다가 해야 되겠다. 다음부터 역함수 걸려요. 어제 거의 다 말씀드렸었고요. 내용 자체는 한 번만 얘기 더 하고 당연히 역함수니까 1대1 대응일 때 진행이 되고요. 역함수 구하기는 y는 x에 대칭 이동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리함수 같이 특수적인 형태는 어떻게? 역함수 구하는 공식 이용해가지고 하시는 게 맞아요. 식 정리가 안 좋다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요 내용을 되게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항등함수가 걸릴 때 항등함수 갖고 정리할 내용이 오늘 추가적으로 더 있어. 그거 갖고 문제를 내야지 함수의 개수 셀 때 어려워지거든, 문제가. 일단 그거는 좀 이따 21, 22번에 있으니까 그 문제 볼 거고요. 네, 지금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fx는 f 인버스 x다 라고 하시면 이거 뭐라 했어? 원래 함수가 역함수랑 똑같대. 이거 뭐라고? y는 x 대칭인도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재호야 잠 깨야 돼. y는 x 대칭인도요. 대칭인도요. 그 상태인 거. 오케이? 그러면 이때 근데 특수적으로 fx가 1차적인 상태다 라고 문제에서 제공되고 있으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리해 줘야 된다 해서 뭐랑 뭐 된다 했어요? 1차적인 상태면 첫 번째 어제 했어요. 1차 외 이렇게 두 가지 종류 할게요. 자, 1차일 때 뭐라 했어요? 기울기 음수 1인 상태여야 돼. 이거 정리 좀 같이 해주세요. 왜 이렇게 다 피곤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다음 형태여야 돼요. 이거 y는 x 대칭 맞잖아. 정리하면 반드시야. 알겠어? 1차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이 세팅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y는 x 자체도 y는 x의 대칭이야. 요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1차 외에는 우리가 나올 만한 거는 하나 유리함수에서 어떤 관계냐? y는 x 빼기 a분의 k 더하기 a 그 다음 k 값이 0이 아닐 때 그래서 a가 대칭점으로 지나갈 때 그럼 y는 x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봐주셔야 돼요. 오케이? 저거 기울기 1인 거 매기면 돼. 오케이? 기울기 1인 거 매기면 저 형태예요. 그래서 1차 외에 대해서 우리가 저 세팅이 나왔을 때 유리함수다 라고 나오면은 무조건 그냥 우리가 대칭점 잡혀 있는 거야. 대칭선이 잡힌 거여서 y는 x 위에 있다. 그 다음 fg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문제에서 f.gx 다음이 x다 라고 할 때 이게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 연산 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연산하시면 당연히 틀리겠지. 그래서 다음 계산은 gx 값이 f 인버스 x다 라고 우리 밖에다가 이걸 실어가지고 양변에 이렇게 정의역으로 저 하얀색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gx는 역함수 관계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1차 함수 상태일 땐 가능한데 만약에 2차 함수 상태에서 저렇게 나왔어. 그러면 2차 함수 증가 부분만 걸리는지 봐야 되고 그게 아니면 아닌 거야. 알겠어? 증가함수 섞여 있으면.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체크하는 게 1단계예요. 역함수 존재 조건. 그 다음 어제 했었는데 그래서 G도트 F에 그래 역함수 요 덩어리는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3개짜리 F도트, G도트, H 다음에 대해서 역함수 할 건데 이때 다음은 우리가 순서대로 따지면 첫 번째 정의역 X가 있는데 얘가 처음으로 걸리는 게 H, 그 다음이 G, 그 다음 F라는 거니까 요대로 함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나열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 F 역함수부터가 우리가 먼저 걸려. F 역함수가 여기를 다시 정의역으로 보고 하고 있는 거잖아. 얘가 정의역으로. 그래서 방향성이 얘부터 걸리고 그 다음에 도트, G의 인버스, 그 다음 도트, H 인버스 이렇게 나와. 4개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4개짜리면 그러면 2번, 3번이 순서가 또 바뀌겠지. 그 순서가 다 바뀌는 거야. 오케이? 순서만 중요해요 지금. 오케이? 합성 걸릴 때.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하나 더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자, 역함수 그래프 증가감소 이거는 이미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간단하게. 증가 형태랑 감소 형태. 요거 3개짜리 이건 알아두시고요. 내년부터 많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증가일 때 증가함수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역함수가 교점이 언제 생기냐 그 내용이야 그냥. 자, 그랬을 때 요렇게 y는 x 요거에다 대칭 이동하셨을 때 반드시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조금 바꿔서 그리면 이렇게 우리가 y는 x 대칭 이동하셨을 때 이렇게 대칭 이동돼요. 이렇게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자, 이때 얘가 f 인버스로 쓸 거고 그 다음 요거 하얀색을 fx라고 쓸 거야. fx. 그랬을 때 증가함수 관점은 증가함수는 y는 x랑 우리가 교점을 생각해 보시면 교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수를 따져보면 두 가지, 한 가지, 0가지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얘가 y는 x가 위에 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걸리잖아. 교점 안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점 개수는 2개, 1개, 0가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2개, 1개, 0개. 교점에 대해서 개수가 2개, 1개, 0개다. 이거 잡아줄 거고요. 2개, 1개, 0개. 지금 그러고 감소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요거 내용 요 얘기 할까요? 자, y는 fx랑 같다. f 인버스 x랑 같다. y는 x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셋이 같이 지나요. 셋이 같이 지나요. 얘는 셋이 같이 지나. 그래서 본인이 식 계산을 어느 걸로 할 건지 골라줘야 돼. 그래서 fx랑 f 인버스 x 하면은 무리함수랑 2차 함수 할 때 계산할 때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막 4차로 끌어올려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차랑 1차랑 하든 1차랑 무리함수랑 하든 골라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서 골라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교점 개수가 2개, 1개, 0개가 나온다. 얘가 중요하고 그 다음 감소함수. 그래서 감소함수는 지금 특수적인 케이스 하나 더 할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y는 x 있어. 그때 그냥 우리가 지금 단계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 요걸 우리가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해서 y는 x랑 같이 만나는 건 맞아. 근데 얘만 된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 밑에다가 조금 더 특이하게 그려보시면 여기에서 요따 대칭 이동하실 때 여기에서 조작 좀 걸게요. 둘 다 감소함수 맞아. 그랬을 때 요렇게 한 점, 두 점, 세 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5점도 나오는데 3점까지가 잘 나오고요. 자, 그때 나는 여기는 그래서 그래 y는 x랑 교점으로 우리가 한 점 찾는 게 맞아. 근데 여기 지점은 얘랑 얘에 대한 관점은 내가 여기 a, b라고 적는다고 했어. 그러면 주어진 하얀색 함수가 fx라고 하시면 f, a 값이 b다. 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역함수도 지금 a, b를 지나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때 역함수 존재하니까 얘네 역함수 역연산 해주면 f 역함수 b의 값이 a다. 그 다음 여기에서 역으로 연산하면 f b 값이 a다니까 반드시 b, a가 하나 같이 잡혀야 된다고. 요게 하나가 중요해서요. 하나 연산 자동으로 반대되는 거야. 같이 지나가면. 그래서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나열해주면 y는 x랑의 교점 한 가지가 반드시 나와.
한계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왜 반드시 나와? 얘는 감소 형태고요. y는 x는 증가 형태야. 언젠가 한번 찔러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감소하니까 하나 증가하고 언젠가 한번 교차점이 나온다는 거야. 지금 증가인 게 0개 나올 수 있는 게 특이한 거야. 둘이 증가하니까 못 만날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 지점에 따라서 접하게끔 한 점 나올 수도 있고 접하고 지나가끔 두 점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감소함수는 그래서 y는 x랑 교점이 한 개 반드시는 만들어져야 돼. 근데 이거 한 가지로 교점을 보지 않고 우리가 fx랑 그 다음 f 인버스 x 얘네 교점이 따로 더 생긴다면 추가적으로 그때 요거는 반드시 두 점, 네 점 이런 식으로 짝수계가 생성된다. 짝수계. 짝수계. 그래서 여기 한 개에다가 짝수계 붙여주니까 이거는 홀수계가 되는 거야. 감소함수의 교점 개수는. 감소함수의 fx, f 인버스 x의 교점 개수는 홀수계야. 반드시.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만약에 한 번 더 교차가 돼.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생겨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4개, 6개 이런 식으로 짝수계가 생겨. 근데 한 개, y는 x 교차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5개, 3개 이렇게 세지니까 홀수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교점이 3가지야 라고 하면 감소함수라고 주어진 거야. 그거 말고 못 만들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홀수계, 얘는 2개, 1개, 0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 1개가 나왔어. 1개. 1개일 때는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감소인식 증가인식 구분을. 근데 2개가 나왔어. 2개일 때는 증가 형태로밖에 못해요. 요것도 하나 중요한 거. 증가 형태로만 해줘야 된다. 2개가 증가해서만 나올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빵개는요. 교점이. 빵개도 지금 증가해서밖에 못 나온다는 거야. 얘가 하나가 감소하고 하나가 증가하니까 언젠가 한번 만날 수밖에 없다고. 여기 한 점 그냥 깔려 있는 거야. 한 개 반드시라고 말했잖아. 반드시. 한 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모르시겠으면 말씀하세요.
자, 그때 여기 1 값은요 2로 가요. 얘가 첫 번째 세팅이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1, 2, 3, 4 1, 2, 3, 4 요거 했을 때 2가 4로 가요. 2가 4로. 요거가 두 번째 세팅이야. 근데 여기에서 문제 많이 푸신 분은 가번 보셨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봐봐, 이게 얘네가 다시 정의역으로 이렇게 대응될 때 우리가 대응 관계 안에서, 그래프 관계 아니고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저 연산이 되려고 하잖아. 자, 1에서 2로 갔어. 그러면 모든 연산이 얘가 되려고 하잖아. 그럼 2가 다시 1로 가야 돼. 얘네 교란순열이라 해요. 섞어야 돼. 반드시. 그래야지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1이 2로 갔어. 그게 다시 2가 1로 가야 돼. 요거 잡은 순간 얘가 그냥 잡힌 거야. 하나가. 요거가 그래서 두 개가 섞여야 돼. 두 개가 반드시 섞인다는 뜻이야. 교차한다고. 3개짜리도 해줄 거예요. 좀 이따. 두 개가 교차된다는 뜻이야. 1, 2가 잡히면 2, 1 안 잡히면 절대 못 따라가. 그러고 두 개가 반드시 교차.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더 돼요. 요거거나 또는 우리가 항등함수. 항등함수 형태. 지금 밑에 볼게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지금 얘가 요로 간 순간 그냥 요게 자동으로 여기까지 그냥 잡힌 거야. 쟤네 한 세트야. 근데 밑에 3, 4에 대한 관점은 위에 거 넣었을 때 그 값이 그대로 가지려면 3이 3으로 가고 4가 4로 가는 거 연산 가능해. 3, 3, 3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거 가능한데 똑같이 이게 X자로 이렇게 얘가 X자일 때가 가능한 거야. 3이 4로 간다. 4가 3으로 간다. 둘 중 하나라고. 이렇게 아래쪽 골라줘야 된다고. 이게 일직선적 관계거나 X자로 짝수게 골라가지고 뒤집어주는 거야. 그렇게밖에 안 세죠. 지금 다시 봐볼게요. 자, 그냥 작게 해볼게. 1, 2, 그 다음 1, 2 이렇게 있어. 그때 합성함수 형태에 대해서 f, 도트, fx 이렇게 합성한 계산이 다시 항등함수 형태가 나오려고 하잖아. 그럼 반드시 일직선적 관계거나 얘가 둘이 x자로 이렇게 돼야 돼. 그럼 1이 2로 가서 1이 2로 가서 1 넣었어. 2로 가요. 그럼 얘가 다시 1로 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짝수계에 뒤집혀 있다는 거야. 저 합성한 그 함수 개수만큼. 3개면은 3개가 교차해야 돼. 2개가 교차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가 교차가 자동 세팅이야. 얘가 잡힌 순간. 얘일 때로 한 거여서.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함수의 개수 2가지가 돼요. 2개. 이렇게 2개. 여기에서 점점 올리는 거야. 이거 한 7, 800개 세는 방법 있거든. 6까지 해가지고 그거 할 때 저기까지 알면 돼요. 그런데 3가지로 넘어가는 거 좀 이따 하나 더 해줄 거야. 자, 그때 여기에서 똑같이 여기에서 F 요거 할 건데 2에서 4로 간대. 그럼 얘네 어디까지 자동으로 잡힌 거야? 4에서 2로 간다가 그냥 자동 세팅이야. 저게 잡히려고 하면 가번이 처리되기 위해서 세트를 안 잡고 못 넘어가. 오케이? 2에서 2로 쏜 게 아니어서. 그럼요. 여기에서 나머지 3과 1에 대한 처리법은 일직선적 처리가 있고 그 다음 얘가 X자적 처리가 있다고. 이렇게 2개. 주황색, 파란색. 그래서 이거 2개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항등함수가 그렇게 돼요. 자, 기억번부터 읽어볼게.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자, 첫 번째 기억번부터 볼게요. F3 값은 F 인버스 3 요거 써 있어. 얘는 그냥 지금 그래프 개형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고 한 번 더 할게요. 자, 얘가 3에서 3으로 갔어. 3에서 3으로 갔어. 그 다음 요거 3에서 4로 갔어. 3에서 4로 갔어. 3에서 3으로 갔어. 3에서 3으로 갔어. 3에서 1로 갔어. 그러고 3에서 1로 갔어. 맞죠? 근데 역함수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왼쪽에다 역함수 실어줘. 이렇게요. 그럼 역함수 실어줘. 이렇게요. 그럼 값 똑같죠. 그럼 요거 F 도트 F 인버스 요거가 3 요 값이 나온다. F 인버스에 이거 F 인버스를 오른쪽에 걸게요. F를 걸게요. F. 헷갈리겠다. 여기요. 여기요. 지금 요 값 갈게.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따 F 실을게요. 요따 F 실어주세요. 그럼 요 값은 우리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3값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항등함수 하니까 3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맞다. 이거는 아까 봤던 F 겉에다 이걸 걸어주라 라고 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직접 체크하시면 좀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 니은번
F1이 3이면 이라고 가정 깔아줬어. F1이 3이게 되면 이 값이 4다 라고 잡혀있어. F1 값이 3이래. F1 값이 3인 거는 그러니까 1번이 배제됐다는 거야. 1번은 1이 반드시 2로밖에 못 가. 그래서 1이 3으로 가네. 요 계산을 하시면 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값이 4일 때이다 라고 잡혀있다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맞다. 이 한번 동그라미. 이렇게요. 그 다음 디귿번. 왼쪽 거 2개, 2개. 이렇게 해서 4개. 이렇게 되겠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요소 해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그래서 저 앞에 저기 f.fx 2개야. 2개. 함수 2개. 이렇게 한 거니까. 함수 하나를 하나한테 우리가 대입해서 합성시켰으니까. 그게 그대로 나오려면 2개만 교차해야 돼. 그래서 전부 교차해도 되고. 자, 그래서 요 세팅되고 요 세팅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지워볼게요. 얘가 되기 위해서 1, 2, 3, 1, 2, 3 이렇게 있다 해볼게.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잘 안 낼 것 같아요. 2개짜리는 잘 나와. 2개짜리는 생각보다. 자, 그랬을 때 나는 1이 3으로 간다 할 거야. 1이 3으로. 그럼 3이 2로 간다 할 거야. 3이 2로. 그 다음 2가 1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1값을 3으로 넣었어. 그럼 3값이 2로 가지. 그때 2값이 1로 가요. 그러면 1로 다시 돌아간 거지. 그러니까 자, 요따 1 실어볼까? 1 실었어. 그럼 1값이 3으로 가요. 3. 그런 다음에 3이 이제 2로 가요. 2가 1로 가. 그래서 3개가 교차해야 돼. 요 형태면. 3개 교차거나 3개 교차 또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항등함수 형태여야 돼. 그래서 얘네가 1 직선 이렇게 돼 있으면 1,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 합성 횟수에 대해서 4개 돼 있으면 4개 교차해야 돼. 4개가 겹치는 치역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당연하게. 합성시켰을 때 저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 22번. 그래서 어떤부터 한 이유는 가번 조건도 이미 아는 조건이어야지 문제가 잘 풀려. 요 정도면 오래 해줘야 돼. 기억 오래 해줘야 돼. 진짜 잘 나와. 개수 셀 때 계속 껴서 나와요. 그 다음 22번. X가 1, 2, 3, 4 있고요. 3, 4, 5, 6 있고요. F도 있고 G도 있어. 오케이. 자, 해볼게요. 1, 2, 3, 4, 3, 4, 5, 6. 이렇게 F 대응. 동글뱅이 안 그릴게요. 잘 못 그려서. 3, 4, 5, 6.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1, 2, 3, 4 이렇게 써 있어. G 대응. 이렇게 써 있다. 지금 요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가번에서 우리가 그래도 대응할 숫자를 2가지 제공해줬어. 2값이 6으로 간다. 요거 하나. 3값이 2로 간다. 둘. 이렇게요. 이렇게 제공받았어. 이제 그리고 나번 읽어볼게. F.G.fx가 x 더하기 1에. 그냥 그렇구나. 노가다 하래요. 자, 다번.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gx는 x래. 자, 어떤 써 있을 때 사실 어떤이 어떤 한 값만 되면 되잖아. 얘가 특이점이야. 보통 요걸 잡을 수 있게끔 나올 거야. 어떤이니까 어떤 하나를 맨 끝 처리로 가려고 하면은 다 실컷 해놓고 그거 맞추려고 하는 거야. 하나부터 특이하니까 하나부터 맞춰놔. 그래서 지금 보실게요. 어떤에 대한 관점이 gx 값이 x가 된다라고 잡혀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g에다가 정의역으로 썼을 때 우리가 5값 넣으면 5로 갈 수가 없고 6을 넣었을 때 6으로 못 가. 지금 반드시 4에 대해서 4로 간다까지 잡혀있는 내용이야. 이거 하나가 특이하다고. 왼쪽 것도 어떤부터 처리한 거야. 어떤이면 요거 아니면 요거다. 케이스가 2가지로 나누니까.
위에 거를 x자로 다 나눠놓고 어떤을 채우려고 하면 계산이 다 망가져. 뭔 말인지 알아요? 위에 거 막 x 더하기 2 저거 갖고 다 해놓고 어떤 끝에 최종 처리하려고 하면 최종 계산에 부적합하다고 어떤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어떤 얘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특이점이니까 얘를 시작점으로 보통 많이 잡는다. 시작점. 그렇고요. 지금 다음에 대해서 이제 나번 연산은 사실 3개짜리 합성이어서 할 수 있는 계산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만들게요. G 도트, F 도트, FX. 다음 여기에다가 요 값이 X 플러스 1에 나 지금 요따가 숫자 다 넣을 거거든. 1 넣었을 때 다음 계산 값이 3이다. 그 다음 F, G 그 다음 여기에서 볼만한 거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요 값이 2 넣으면 값이 4야. 그 다음 F, G, F3 여기까지는 다 쓸 수 있어. 3, 5 그 다음 F, G, F4 요 값이 6이다. 이렇게 보실 건데 지금 여기에서 합성 3개짜리 이런 연산을 한 적이 없어. 자, 지금 여기에서 볼게요. 어떻게 보려고 해야 되냐면 자, F란 연산이 최종 연산이야. 최종 연산. 그런데 여기 안에 F2가 6으로 간다. 여기만 주목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어딜 봐야 되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F란 거에 최종 연산으로 처리할 때 지금 다음 요 값이 2가 돼야지 6으로 가요. 그럼 여기서 알려준 거야. G, F, 4값이 얘가 2로 간다. 요만큼 알려준 거야. 요거 연산 하나 중요해. 아시겠어요? 겉으로 걸어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G도트 F4가 2야. 그럼 G도트 F4가 2래. 이거 2로 언제 가? 3일 때 가죠. 3일 때. 그래서 이 값이 얘가 3이어야 된다. 여기까지 알려준 거야. 오케이? 이거 대응관계 할 때 그냥 함수 아니니까 대응관계 경우의 수로 잘 세야 돼. 이렇게. 건 연산으로 우리가 값이 속의 안에가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옆에 GF4 할 때 속 안에 연산이 3이 돼야지 2로 대응된다고 지함수가. 그래서 우리 F4 값이 3이다. 4 값이 3이다. 이대로 하나 더 표시해 주는 거야. 4 값이 3.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키 하나 찾은 거야. 여기 키 하나 찾았으니까 여기 간다. 나 여기 이어서 갈래. 최대한 이어서. 여기 처리하러 갈게요. 그럼 우리가 겉에 요 값이 3일 때가 GF1 다음 연산 값이 얘가 몇이야? 4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야지 4 걸어서 3 나오니까. 이렇게요. 이제 반복 노가다야. 자,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GF1 값이 4야. 그럼 F1에 대한 연산이 몇? 4여야 된다. 이렇게요. 그럼 F1 값이 4다. 그래서 F1 값이 4네. 그럼 우리 1대1 대응 끝났네. 이렇게요. 그럼 왼쪽 거 채웠으니까 오른쪽 거 채울만 하다라고 하시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채울만 한 거 볼게요. 자, 여기에서 얘가 5로 간다. 요거 이용할게요. 딴 거 해도 될 것 같아. 자, 여기에서 3, 요 값을 언제? GF3 요거일 때 값이 얘가 몇이다? 3이다. 이걸로 풀겠다. 그럼 우리가 여기 F3 요 값이 몇인지도 알아. F3 값이 5죠. G5 값이 3이다. 그래가지고 다 나왔기 때문에 F 처리가 다 돼서 다 대응시켰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여기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갈 건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요 식을 먼저 처리하자. 얘가 제일 중요해. 오케이? 저거 하나 나와 있으니까 맨 끝연산으로 F 나와 있으니까 함수값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 풀어줘야 돼. 이렇게 지금 이렇게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어딨지? 문제가 애들 아주 쉬운 것까지는 어제 좀 했었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문제 있는 걸 내일 얘기해야 돼. 완전 기초현상까지 당연히 안 할 거니까 특이 케이스들 해줄 거예요. 지환아 많이 힘들지. 시험도 안 보는데 시험 대비하고. 괜찮아. 내년에 편할 거야. 내년에 원장님 수업 여기 형들 따라서 가.
애들 오늘 내가 해준 거 다 특기 케이스니까 꼭 다시 해야지 체화가 돼요. 일단 시험 기간까지는 꼭 기억해야 되고 시험 끝나면 너무 특수 자, X에서 X로의 대응이다 써 있고요. 이때 일단 여기 아래 값을 뭔가 만족시키는 값이 하나 식으로 받았어. F2값 빼기 2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에서 F3 요 값이 빼기 2 하셨을 때 얘가 0이다. 이거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 찾을 거야. 개수. 그럼 지금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그냥 F1 값은 값이 3이고요. 또는 F2 값이 2 또는 F3 값이 2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X로의 X 함수지 우리가 1대1 대응이나 전혀 다른 내용이 하나도 안 껴져 있어. 방금 앞에까지가 문제가 좀 어려워서 이제 보면 그냥 뭐가 더 있지 않나 싶은데 그냥 요거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1값은 3으로 대응시킬 거고 2값은 2로 대응, 3값은 2로 대응 이거에서 케이스를 하나씩 나눌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요거를 처리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처리할 때, 세 번째 요거 처리할 때 요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집합 개수 걷어내면서 세겠다. 첫 번째 F1 값은 값이 3이야. 그럼 얘가 하나 꽂혔어요. 그럼 2, 3, 4가 있잖아. 2, 3, 4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대응시켜도 되잖아. 1대1 대응 관계 아니야. 그냥 함수만 되면 돼요. 상수함수 상관없어.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2, 3, 4는 우리가 각각 4가지 선택지가 있어. 4가지. 그럼 이거 4의 세제곱 가지수가 나온 거야. 이렇게. 얘 처리법이. F1을 3에다 꽂았어. 볼까요? 하나만 할게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했어. 그때 1값이 3으로 가. 요거 하나만 확정이야. 근데 나머지는 자유야. 같이 가도 상관없다고요. 식이 그렇다고. 그래서 4가지, 4가지, 4가지. 그래서 저거 64개 써놓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두 번째 연산은 우리가 똑같이 처리되죠. F2 값이 2다. 이거 했을 때도 똑같이 1, 3, 4가 4가지씩 이렇게 돼서 값이 4의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요. 이제 마지막 거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 F3 이 값은 2다. 여기에 대해선 그냥 똑같이 4의 세제곱이야. 그래서 요만큼 처리하시면 64에다가 3 곱하시니까 192가 나오는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얘네가 지금 당연히 우리가 교집합이란 게 생길 수밖에 없는 연산이잖아. 지금 1값이 3으로 가는데 2값이 2로 갈 수 있다고. 요 상태면 가지수 센 거 다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다 똑같은 경우인데 다 똑같이 두 번 센 거잖아. 왼쪽에서 한 번, 중간에서 한 번. 맞지?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교집합을 걷어낼 거야. 아, 여기 4번 이렇게 쓸게요. F1과 그 다음 F2가 2로 가치가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교집합 하시면 얘네는 선택지 2가지 남아있으니까 4의 제곱계. 요거가 교집합이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돼? 2랑 3, F2랑 F3에 대한 관점이 나와 있을 때 얘네 똑같이 4의 제곱까지야. 이렇게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똑같겠죠. F3 값이 2고 그 다음 F1 값이 3일 때 4의 제곱까지가 된다. 요 부분이 교집합이고요. 그 다음 이때 다 걷어낼 거지. 그래서 이렇게 4, 5, 6을 요따 걷어낼 건데 그때 여기서 하나 더 해줘야죠. 얘네가 일곱 번째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 F1 그 다음 3, F2, 2, 그 다음 F3, 2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4가지 경우 생기겠네. 4개. 우리 숫자 4만 남아있으니까 4의 선택지. 내가 한 가지, 4가지. 이렇게. 숫자 4야, 숫자 4. 이렇게요.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값이 192에다가 값이 48가지를 빼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4가지 더해준다. 마이너스 44 하면 되겠다. 그럼 값이 몇이야? 146? 146 어림도 없네. 140, 152? 152?
148, 148, 148 맞네. 이렇게 되겠다.
4번은 다 알 텐데 일단 역함수 기초 문제 하나 껴놨고요. 그래서 아까 두 개 했던 거 그 뭐야 22번, 21번 꼭 해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어제 거 18번 꼭 해봐줘야 되고 그거 숙제에 껴있고요. 자 24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이렇게 써있다. 잠시만요. 우리가 일단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지금 연속일 거고 식이 두 개로 끊겨 있고요. 그 다음 증가함수로 다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지. 그 상태여서 우리가 F-1 저건 구하는 건 당연히 구할 줄 알고 F 인버스 8 하기 전에 일단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의역 잡혀 있는데 정의역 값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치역 값 입력해 줄 수 있지. 요 값이 6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값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 값이 x 값이 1보다 작다 이거인 거니까 우리가 y 값이 6보다 작다 이렇게 붙여줘야겠다. 지금 치역값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대해서 f 인버스 8 요 계산을 할 건데 이때 다음 k 요걸 잡았을 때 fk 값은 값이 8이다. 이걸 할 때 k를 위아래에 다 넣고 하시는 게 아니라 위의 식에다가 요 범위 보시면서 확인해 달라. 이게 그냥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대해서 k 값을 요 위에다 대입할 거고 그때 k 플러스 5 값은 값이 8이다. 따라서 k 값은 값이 3이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 찾아주시면 한쪽 값 나오고요. 그 다음 f-1, -1 값은 우리가 대입하시면 2 나오겠다. 둘이 더하셔서 5 나오겠다. 지금 여기 치역값 쓰는 거는 무리함수까지 하면서 더 많이 봤으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고 그 다음 25번 볼게요. 25번 얘네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써있어. 지금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그래프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프 관계를 오히려 더 잘 하시는데 함수 개수색이나 대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이 문제를 많이 풀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그쪽으로 많이 갖고 왔고요. 요때 얘네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지금 1값을 대입하시면 어디로 가는지 잡혀있어. 1값을 대입하시면 반드시 1로 가. 그 다음 2값을 대입하시면 4로 가. 요거에 대한 대응관계 식이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 3값을 대입하셨을 땐 우리 3 플러스 a로 가고요. 그 다음 4값 대입했을 때 4 플러스 a가 가지. 그럴 때 우리가 1대1 대응관계여야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니까 반드시 치역 2랑 3 다 체크돼야 되지. 그런데 둘이 크기가 하나 차이니까 반드시 하나씩 체크된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때 요 값이 2가 된다 이거니까 a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얘가 일단 a 연산해 준 거고 그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반복 연산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역함수를 합성할 거잖아. 문제에서 그럼 g 3의 값에다가 10번 써 있어. 그럼 우리가 g3 요거부터 할 거 아니야. 그때 요걸 반대로 뭔가 해가지고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치역값에서 거꾸로 그냥 들어 올려야지. 반대로 요 값은 값이 4다. 그러면 세 번만 쓸게요. g 도트 g3 다음 값은요. 이렇게 요 값은 g4 얘가 되는 거지. 그럼 g4 값이니까 4가 거꾸로 2로 간다. 이어. 그 다음 요때 4 값이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g 3번 이렇게 g 3번 이렇게 하시면 g2가 된다 라고 보실 수 있지. 그래서 이 값을 반대로 돌리면 4로 간다. 아니네요. 2를 반대로 가면 3으로 간다. 이렇게 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네 번째 이제 g4 이렇게 쓸게요. 네 번 앞서. 그때 3 걸면 우리 g3 값 요 대입이랑 똑같지. 그래서 4로 간다. 이렇게 해서 얘네가 반복연산 걸리겠다. 반복연산 이렇게요. 그래서 역함수 할 때 옆에다가 뭔가 다른 거 그려가지고 거꾸로 하시는 거 아니고 그냥 연산 반대로 걸어달라는 거지. 역함수 할 때.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알겠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럼 g 우리 10의 값은 몇이야? 값이 4가 된다. 4 하나. 그 다음 g 11 값은 그 다음 거 되네. 2 되겠다. 둘이 더하시고 마이너스 1 하면 값이 5가 나오겠다. 5 이렇게요. g인가요? 2예요? 예, 2로 바꿔서 숙제해 주세요. 예. 그 다음 그래서 거꾸로 들어 올린다. 저것만 봐주시면 되고요. 나 앞엔 좀 쉽고 뒤에 30번 정도 하나 어렵게 갖고 왔고요. 네. 앞에는
그래서 26번 그냥 계산 잘 하시는 거 아는데 이때 f3x 플러스 1 요 값이 6x 빼기 4래. 그때 f의 역함수 우리가 구할 거다라고 구해달래. 그럼 이때 여기에서 원래 본인들 하실 때 방법 아시겠지만 요거 t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fx를 찾아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역함수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다음 관계에 대해서 fx 값이 지금 여기에서 f란 값은 우리가 어떤 함수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 그때 어제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여기 1차 관계 걸려있잖아. 그때 얘 1차 관계 있대. 그러고 역함수 존재한대. 그럼 f는 반드시 몇 차야? 차수가 1차여야지 우리가 1차로 합성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때 역함수 존재하니까 그때 왼쪽 식에 3x 더하기 1 잡아주시고 그때 우변에다가 요 역함수 요 연산을 해주시고 얘를 기준 문자에 갈아주는 게 처리가 한 번만 계산해서 좋겠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좀 잘 땡겨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계산 자체 오래 하지 않는 연산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걸로 바꿔줄 거고 그때 6x 값이 t 플러스 4야. 이렇게요. 그럼 x 값은 6분의 1t 그 다음 옆에 플러스 3분의 2 얘가 되겠다.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하시고 t 값으로 바꿔줘서 우리가 역함수 연산해준다. 이렇게. 그럼 대입해주면 값이 2분의 1t 그 다음 옆에다가 플러스 3 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값을 이렇게 바꿔주자. 이렇게. 그래서 원래 함수 구하시고 그거 y는 x에 대칭 이동해가지고 거시지 말라고 하나 갖고 온 거고요. 네. 좀 해야 돼. 이렇게. 그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 시험지 내가 준 거 그거 시간 재서 풀어달라고 했어요. 시간 재서 풀어야 돼. 시간 넓게 가지고 막 한 2시간 풀어가지고 몇 점 맞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시간 잘 재야 돼. 시간이 중요하죠. 시험 볼 때.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지도태 f 다음에 대해서 합성하셨을 때 우리가 값이 x가 된다. 이렇게 항등함수 또 나와서 앞에 함수 개수 셀 때 말고 합성 관계에서 우리가 함수가 x, 항등함수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fx가 1차라 나와 있어. 그 관계야 그냥. 어제 설명드렸던 그 얘기요. 자, 이때 우리가 여기 식이 1차다 이거 써 있어. 1차를 어떤 함수에 합성해야지 1차가 나와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얘가 gx가 1차 관계여야 된다. 이걸로 계속 미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g에 대해서 1차 관계다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 해달래? 우리가 값을 구하래지. 그럼 값에 맞춰서 처리할 거예요. 값에 맞춰 처리. 그럼 여기 값이 3일 때 그럼 2x 빼기 1 값이 3인 연산해달라. 그럼 x 값이 2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그럼 g3의 값이 2다. 이렇게 기본 연산적인 거고요. 그 다음 거 28번. 다항함수 정의 아시죠? 1차, 2차, 3차 이렇게 차수 우리 다항식이 기반한 함수 여기에 대해서 g 도트, gx 다음 값이 자기네끼리 서로 합성했대. 그랬더니 x 저렇게 나왔어. 아까 얘기한 얘기 계속 그냥 여기 다 똑같이 갖고 와서 1차 얘네가 관계성이 1차여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 개념할 때 설명드렸어요. gx 값이 g의 인버스 x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얘네는 어떻다? 얘네 y는 x 대칭인 다항함수여야 돼. 오케이? 근데 플러스로 1차 관계여야 된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1차 관계인 y는 x 대칭인 함수 두 가지 있다고. 1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 다음 두 번째 y는 x 두 가지 이렇게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때 문제에서 g 0값은 값이 1이다 이게 나와 있어. 그럼 요따 대입하시거나 요따 대입하셔서 참인 거 찾아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아래 건 0 대입했을 때 1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2번이 땡이야. 그래서 0값을 대입하시면 k값이 1이구나. 그래서 주어진 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다음 식이 뭐다? gx식이다 라고 잡을 수 있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알고 푸시면 제일 좋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g 0값이 1 그럼 우리가 g 0값이 1인데 g 인버스 0값도 1이니까 g 1값은 0이다 이렇게 갈 수 있지. 그래서 gx가 1차라는 연산만 잡으면 문제 풀 수 있는 건 맞아. ax 플러스 b에다가 좌표 두 번 대입해가지고 a, b 찾으면 똑같이 나와. 근데 그거는 그냥 기본 연산적인 거고 이걸로 잡겠다고. 이것도 적어놔. 이것도요. 1차 함수 적어가지고 우리가 풀어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예. 저렇게 많이 푸실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교점 사이 거리래. 교점 사이 거리. 두 교점 사이라고 돼 있어. 두 교점 사이. 그때 우리가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걸려있는데 아까 증가함수, 감소함수 관점 알려줬잖아. 두 교점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함수가 어때야 돼? 증가함수여야지 두 점 나온다고. 아니면 홀수 개수 나온다고. 감소함수일 때 홀수 개수 나와요. 그래서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지 않아도 자기가 증가함수 형태를 잡아줘야 돼. 알겠어? 그냥 a 값 구하라고 하셔도 우리 이 값이야. 알겠어? 증가함수여야지 두 교점, 한 교점, 0교점 요렇게 세지는데 0점 만들어지는 이유까지 설명드렸어요. 감소함수는 반드시 하나는 감소하고 하나 y는 x는 올라가니까 한 점 반드시 나와. 한 점은 반드시야. 그 상태고요. 지금 이때 여기에서 꼭지점 좌표 잡아줄 거야. 얘 꼭지점 좌표가 2,2야. 2,2. 그때 역함수하고 교점 볼 건데 지금 2,2라는 저 꼭지점 좌표가 y는 x 위가 있어. y는 x 위에. 이렇게. 지금 그때 여기에서 그냥 식 좋아하시면은 요거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알파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얘가 특별한 함수잖아. y는 x라는 항등함수잖아. 그때 요 각도는 반드시 45도 이루고 그 다음 요거 거리 공식으로 우리가 접근이 쉽단 말이야. 그때 점과 점 사이 거리가 3루트 2다 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플러스 3, 그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올라가겠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점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5,5가 되는구나 라고 하셔서 요따 우리가 대입하셔서 A값 정리하시면 제일 좋은 계산이 될 것 같고 주는 계산 그 다음 이거 정리해가지고 알파 베타 그거 뭐야 곱셈 공식 변형 그거 하고 있으면은 계산 가다가 색이 좋죠. 예, 5,5 대입할게요. 그럼 값이 9a 플러스 2 다음 값이 5가 된다. 그래서 값이 a 값은 3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우리가 y는 x에 대한 우리가 처리법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좌표가 똑같으니까. 30번. 30번 한 3분만 해보자. 개형만 조금 파악해 보세요. 30번. 오늘 30번 하려고 했고요. 지금까지. 30번 해보세요. 30번 형태인 걸로 알아요. 모의고사 30번 형태. 거기에서 난도 줄여가지고 만든 걸 거야. 그대로 갖고. 어떻게 계산으로만 나올 수가 있어, 지연아? 자꾸 찍을래.
할게요. 할게. 거의 다 돼가시는 분들이 있다. 잘 하셨고요. 잠깐 승리 왜안 받니?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개형이. 자, 봐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2차 함수 두 개에 대해서 교점관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일단 얘가 위로 볼록 그냥 하나 간단하게 그려보는 게 맞아. 이렇게 그렸어. 아래로 볼록. 지금 그때 여기에서 사실 축도 잡을 수 있네. 지금 개형 여기 식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끔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다음 식은 마이너스 1, 요 덩어리의 제곱 이렇게 처리할 거고, 이거 암수 안 된다. 그냥 계산 그냥 여기다 쓰고 할게요. x제곱 옆에다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1 튀어나가니까 플러스 2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a. 요거에서 꼭지점 좌표가 1,2 마이너스 a다. 꼭지점 하나 잡아놓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아래식은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옆에다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거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1,a 마이너스 1. 다음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위로 볼록 개형 하나랑 그 다음 옆에 아래로 볼록 개형 그냥 적당히 그릴게요. 이렇게. 그때 한번 지울 거야. 다음은 지금 여기를 알파라고 할 거고 여기를 베타라 할 거야. 그때 H1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식을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서 알파보다 더 왼쪽이래. 그럼 얘가 F고 얘가 G니까 여기에서 그래프가 요 부분이 살아. 요 부분. 그러고 나서 G란 함수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대 라고 하고 있어.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가 1대1 대응이냐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얘가 어때? 내려갔다 올라가죠? 맞아? 그러면 감소 증가가 섞였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1대1 대응으로 갈 수가 없구나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2차 함수에 대해서 1대1 대응을 나누고 있는 기준이 뭐야? 기준이 축이지. 기준이 축이야. 그래서 축 쪽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 베타 값도 아래쪽 다시 한번 보면서 갈게요. 그래서 베타 값, 얘는요, 우리가 베타 값보다 작은 왼쪽 범위는 이렇게 걸려 있어. 이렇게. 분홍색으로 할게요. 분홍색. 이렇게까지. 그러고 베타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이에요. 이것도 증가, 감소 섞여 있잖아. 그 다음 증가잖아. 이거 양쪽 다 축 걸라는 거야. 일단 하나 될 것 같은 거에 대해서 구상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될 것 같은 개형으로 바꿔줄게요. 될 것 같은 개형으로. 지금 이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왼쪽 거 얘가 바보같이 그리네. 자, 요거 이렇게 나와 있고, 양쪽이 다 축이 교점이 되게끔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 지금 그래서 여기 축이에요. 축 여기. 그 다음 여기 축 여기. 꼭지점 다 같이 건 거야. 그럴 때 얘는 그러면 얘는 도형이 되는지 또 확인하는 거야. 그러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돼. 반드시. 그럼 요거에 대한 함수는 자 f 알파 얘네 이용한 거. 여기는 요값. 그 다음 우리 요쪽은 요값이니까 문제가 없어. 얘 확인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요 베타 값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가 fx, 그 다음 여기보다 큰 거 gx. 요거 가능하지.
그래서 요거 갖고 시작할 건데 문제가 읽어보시면 뭐라 써 있어.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A 값의 범위를 나타내래. 그러니까 얘가 값이 하나로 특정된다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 2차 함수 오늘 했어요. 저번 시간에 했구나. 1대1 대응해서 축보다 오른쪽에 걸면 되지. 축보다. 어떻게 해?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가 1대1 대응일 거야. 그러면 이때 x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돼. 그때 k값 거실 때 k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된다고 걸잖아. 맞죠? 그 기준이랑 똑같이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다음에 대해서 요 범위를 조금만 우리가 오른쪽으로 옮겨볼게. 요 그래프를 살짝만 오른쪽으로 축 그대로 두시고 요 그래프가 조금만 더 오른쪽에 이렇게 걸리게끔 할게요. 이렇게 내가 그냥 조작 거는 거야. 폭이 바뀐 게 아니라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요쪽으로 보셨을 때 여기가 알파점이야. 알파점. 그랬을 때 방향성 따져야 돼. 알파점을 기준으로 여기 왼쪽 부분은 요거, 그 다음 오른쪽 부분 요거. 문제 없죠? 여기 문제 없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야. 요걸 알파로 둘 거야. 그럼 알파가 지금 꼭지점, 여기 꼭지점이 몇이었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마이너스 1일 때가 문제가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 알파라는 지점이 좀 더 옮겨져도 증가, 문제가 없다고. 아시겠어요? 지금 첫 번째 거 그림 그리시고 그 옆에로 당겨봐. 안 되면 반대쪽 당기면 돼. 자기가 2번 하면 돼. 그거네. 여기에서 요쪽 안쪽으로 당긴다. 아까 그래서 그래프 그려는 거야. 쉬운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에 대해서 문제에 무리함수랑 유리함수 할 때 그 기준 있거든.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그때 x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두 값이 같은 좌표로 상관이 없는데 요때 얘가 더 아래 걸리면은 우리가 축이 어떻다? 축의 한쪽 방향성을 띄어진다 라고 처리되는 거야. 지금 여기 다시 볼게요. 지금 아까 처음 그렸던 그림이 둘이 여기에서 좌표가 똑같은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그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옮겼어. 폭이 바뀌었는데 그림 미안한데 요 교점 하나는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그린 거야. 그랬을 때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선을 경계값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둘의 차이를 보시면 얘가 같을 때였고 이 값이 더 아래에 있을 때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갖고 부등식을 접근하겠다. 작거나 같다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 기준 쓸 수 있어야 돼. 다음 값이 얘가 마이너스 1, a-1이고요. 그때 여기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을 위의 식에다 대입하겠지. 그럼 여기 식에다 대입할 거니까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얘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다까지 된다는 거야. 같은 대까지 되는 거야. 반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a-1 값이 어떻다? 마이너스 6-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이 a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a 값은 2분의 5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하나 하는 거야. 왼쪽. 오른쪽도 해야 돼요. 오른쪽 축에 대한 관점 한 번 더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여기 축 걸렸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에서 요거 갖고 움직일게. 얘 갖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꼭지점이야. 꼭지점.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옮겼어. 미안해. 그림만 볼게요. 그림만. 이렇게요. 그랬을 때 여기 꼭지점보다 왼쪽에 걸렸어. 그러면 얘는 증가 부분에서 증가로 가니까 문제가 아예 없는 거야. 그래프만 조작 걸고 있는 거야. 옆에 하나 더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이걸 좀 옮겼어. 그랬을 때 축의 왼쪽에서 걸리면 문제가 없잖아. 증가 부분이 다 사니까. 증가 부분만 사는 그래프를 조작해달라고. 그러고 그거 갖고 우리가 부등식 쓸 건데 그 기준값이 하나 있다고. 어떤 기준? 우리가 여기 x는 1이라는 선상이 하나 잡혀 있는 거라고. 0,0 그거 했던 것처럼 x는 0 선상처럼 저 선 하나 잡혀 있는 거야. 꼭지점 선. 그래서 꼭지점 선 갖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여기가 1, g에다가 1 넣는 거지. 그래서 값이 3 플러스 a예요. 그 다음 요게 1, 2 마이너스 a죠. 두 번째가 저 베타 값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3 플러스 a 값이 2 마이너스 a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 이렇게 두 번째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까지 처리해 볼게요. 이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셨을 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되는데 요거랑 요거의 교집합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a 값이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나오지. 근데 문제를 읽으시면 조건이 아마 빠져 있을 거야 하나. 문제에서 맨 처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하지. 그래가지고 a 값이 양쪽 범위가 나온 건데 두 실근 안 걸어서 지금 안 나온 거다.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러 가야 돼. 두 실근. 알파, 베타 존재한다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을 연립하실 거고요. 우변으로 이항하시면 3x제곱, 그 다음 옆에다가 마이너스 2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a. 다음 값은 값이 0이다.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두 실근. 요거 걸어주면 반대쪽 방향 걸리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1 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몇이야? 6a. 요 값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항하시면 a 값이 6분의 1보다 작겠네. 요따 붙여준다. 이렇게요. 얘들아, 저거 개형 비슷하게 그리던 친구도 있거든? 그냥 곧 풀려. 몇 번 풀다 보면. 거기에서 변형 문제 풀리기 시작하면 계속 풀 수 있는 유형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문제 더 할 거고요. 지금부터. 31번하고 아까 시험지 줬던 거 그거 14번 그래프를 절대값 함수여서 그려주고 싶은데 못 그려주면 내일 그려줄 거고요. 네. 시험지. 유진아 시험지 줬어? 안 줬어? 재훈 줬었고.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거가 어딨지? 마지막 거 하기 전에 절대값 한 번만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앞으로 당겨봐. 여기 절대값 기호 포함 그래프. 그냥 그릴줄만 알면 되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했으면 나오는데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일단 y는 x 더하기 1. 요 식에 대해서 우리가 fx는 x 더하기 1 요걸로 할게요. 요렇게 관계식으로 볼 거고요. 그때 y는 첫 번째 절대값 fx 요거 써 있을 때. 그다음 두 번째 y는 절대값 여기 안에다 걸어야겠다. f 절대값 x 요거 걸었을 때, 그다음 y는 y에다가 절대값 걸었을 때 fx, 그다음 여기에다가 양쪽 다 같이 이렇게 걸었을 때 이렇게요. 이거 절대값 식처리로 가시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때 y는 x 더하기 1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게. 이렇게. 지금 제가 y는 fx죠. y는 fx. 그때 지금 다음을 우리 절대값은 나눠주긴 나눠줘야 돼. f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는 식이 y는 fx 요덩이가 되고요. 그 다음 fx가 0값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y는 마이너스 fx가 돼.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도형 그리실 때는 요 마이너스 관점을 꼭 반대쪽으로 옮겨서 이쪽으로 처리하시는 게 우리가 대칭이동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꼭 바꿔줘야 돼.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그때 엿게 해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프 모양 요렇게만 그릴게요. 여기 요 그래프가 y는 fx야. y는 fx. 지금 이때 다음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그냥 y는 fx래.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여기는 이대로 살려줘. 이렇게. 그 다음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어디 축 대칭이야? x축 대칭해라 라고 하니까 이걸 꺾어 올리란 거야. 요로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 얘 x축 대칭. 안 급하니까 천천히 할게요. 예.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y는 절대값이 x 안에만 걸려 있어. 라고 하시면 얘도 똑같아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시면 y는 fx 다음 식이 되고요. 그 다음 x가 0보다 작아 라고 하시면 y는 f-x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아까 그래프랑 똑같이 어차피 하나 풀 거야 문제. 자 그래서 맨날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거 갖고 보시면서 여기에서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얘는 축 잡아줘야겠다. 이렇게요. 자 이때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x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범위는 얘란 거잖아. 얘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 x가 0보다 작은 범위 어디 축에다 대칭 이동하래? y축 대칭. 이렇게 써달라는 거야. y축 대칭.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여기로 대칭. 이렇게 하시는 게 스킬적으로 그냥 푸는 거고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요거는 너네가 y는 f-x 요거 딱 그리시면 요렇게 그려야 되거든? 맞잖아. 둘이 전체 다 y축 대칭 이동하면 그때 여기에서 x가 0보다 작은 요 범위만 살려주세요. 큰 거 범위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는 거. 원리적으로는. 근데 저걸 그냥 축 대칭으로 보시는 게 그래프 모양만 빨리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림 그리는 게 목표야.
그래서 그때 y축 대칭하겠다. 이걸로 보시고요. 그 다음 다음에 대해서 y의 절대값 씌워져 있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얘는 y는 fx 요거 하나. 그 다음 y가 0보다 작다. 그때 마이너스 y 여기에다 fx 이렇게.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또 접근 똑같이 한다. 이렇게. 이렇게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자 볼게요. 그래서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식에 대해서 y는 fx래. 그럼 여기에서 요 범위야. 요 범위. 그 다음 얘는 y 값이 0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y에다 대칭 이동하래. x에다 대칭 이동하래. 대칭 이동. 이렇게요. 적으시면 된다. 이렇게요. 이거 못 그리겠으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그리면 돼. 자기가 마이너스 y 요거 그리시고 요 부분에서 요 부분 살린다는 거야. 의미 자체가. 대칭한 다음에 y가 0보다 작은 그 부분 살린다고. 아랫부분.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반대로 우리가 대칭 건 다음에 그래프 하나 낸 다음에 범위에 맞게만 살려주면 되는 거야. 여기랑 여기 살아요. 이렇게. 헷갈리시면 그렇게 먼저 해보시고 그러고 습득될 때까지 해놓는 게 맞아. 학교 수업 시간에 해줬으면 특히 더.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요거 할 건데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y는 fx죠. y는 fx. 근데 요것만 일단 정확하게 그려볼게.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1사분면 쪽이잖아. 그래서 요 부분만 살아요. 얘는. 맞죠? 요 그래프 요 모양 중에서 요 부분만 살아. 요 부분만.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요거에 대해서 각각 각 사분면을 넘겨주는 계산인데 얘가 음수, 그 다음 여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y값은 그대로 나오고 얘가 f-x야. 이렇게. 그럼 쟤는 어떻게 해줘? y축 대칭 걸겠다라고 대칭 이렇게 거는 거야. 2사분면. 그 다음 세 번째. x가 음수 4분면 맞춰 쓸게요. 3, 4분면. 자, 이렇게요. 그럼요. 둘 다 마이너스 달리지. y에다 마이너스, f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원점 대칭이 맞는데 헷갈리시니까 y축 대칭 이동하고 x축 대칭 이동 다시 한번 더해. 그대로 걸어. 그럼요. 요대로 걸려. 여기 지점이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 다음 마지막 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옆에 y가 0보다 작다. 요거 하시면 마이너스 y는 fx 이렇게 걸리겠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 x축 대칭 이동 해주라. 대칭 이동 이렇게요. 요대로 접어. 그릴 줄 아는 게 맞아. 일단 왼쪽 거 지금 시간 보니까 수원고등학교 거기 거는 못 해주는데 자, 요거 두 개 섞여가지고 문제 나와 있어. 14번이 그래프 그릴 때 그냥 범위 잘 나눠서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그리면 돼요. 빨리 그릴 수 있으면 빨리 그리시면 되는데 네,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일단 그려보고 와. 내일 14번 그림은 그려놓은 상태로 보셔야지 안 불편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31번 갈게요. 요 그래프가 mx 빼기 y 그 다음 옆에다가 플러스 3m 마이너스 4 요 값은 0 얘랑 세점만 나래. 서로 다른 세점. 그럼 일단 그래프부터 먼저 구성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저거는 범위 나눠서 그릴 거고요.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빨리 그리는 방법 없다. 두 개 저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지금 다음에 대해서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 두 번째 x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사이다. 그 다음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에 맞춰서 식 정리할 거야. 절대값 하나짜리 연산하는 법 아까 빨리빨리 구하는 법이고요. 이건 그냥 구하셔야 돼요. 자, 그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음수 되니까 다음 계산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 다음 옆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 다음이 된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다. 여기에서 구성되는 식.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 음수죠. 그럼 y는 x 플러스 1 나오고 그 다음 옆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따라서 y는 2x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서 둘 다 양수값이야. 그럼 양수값 x 플러스 1 나와.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y는 3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갖고 그래프 그려준다. 해당 범위에 맞게끔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여기보다 왼쪽의 그래프는 다 마이너스 3이래.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요. 그 다음 양쪽 끝 그릴게요. 2보다 크다. 2보다 큰 이쪽에서는 크거나 같다. 여기는 3이래. 3. 그 다음 저 사이 값은 2x 빼기 1인데 양쪽 끝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마이너스 3 지나가. 2 넣으면 값이 3 지나가. 그래서 끊김없이 우리가 연결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렇게요. 아, 저 지점 생각을 안 했네. 자, 요거 m으로 묶어볼게요. m x 플러스 3. 그 다음 옆에다가 옆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지나간다. 라고 하는 건데 그릴 수 있겠다. 자, 왼쪽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좀 더 아래에 여기 지난다 라고 하는 건데 얘네가 세 점 지나기 위해서 어때야 되냐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게 이렇게 그리면 세 점 지나가죠. 세 점. 그럼 세 점의 경계 찾아야 되는 거야. 양끝 경계. 여기죠. 여기 지나갈 때 여기에서 언젠가 한 번 더 만나. 한 번. 그래서 두 번 만나요. 저기에서 깨진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언제 깨져? 여기서부터 여기 지날 때 여기가 두 개가 경계다. 얘가 경계, 그 다음 얘가 경계. 이렇게요. 그러면 저 경계값 좌표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다음 값 여기 좌표 어떻게 되죠? 2,3이 된다. 그 다음 여기 좌표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대로 두 가지를 대입해서 n값 사이 범위 찾으면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그 똑같은 문제야. 그냥 거기서 바뀐 거죠. 저번 시험 범위에서. 따라서 우리가 식을 그냥 y는 꼴로 정리해 줄게요. mx 옆에 플러스 3m 마이너스 4. 요 값은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첫 번째 우리 경계 기준 요거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대입해가지고 m값 구해줄 거야. 그럼 다음 계산은 마이너스 3 되고요.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여기가 2m 마이너스 4야. 그랬을 때 이항하시니까 값이 몇이야? m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m은 2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 2,3 대입할게요. 2,3 대입간다. 그럼 3은 5m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4다. 그래서 m값은 값이 얘는 5분의 7이다. 이게 나오겠다. 그럼 요 사이 범위니까 당연히 같다 쓰면 두 개예요. 그래서 크다 작다 걸어야 돼. 2분의 1에서부터 5분의 7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요. 센 C에 있는